안녕하세요. 짤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를 위협하는 게 무엇인가 그 핵심을 보셔야 돼요. 핵심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위협이에요. 그죠? 지금 가만히 보면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중국으로부터 왜 위협을 받고 있나? 그것을 보면요. 중국이 이제 그 예전에 그 천안문 사건 이후로 천안문 사태 이후로 자본주의화 돼서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고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원도 많죠, 자본도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행정력도 좋죠. 막 밀어붙이니까. 그러면서, 뭐랄까요. 이 하이테크 기술이, 하이테크 또는 뭐 중화학, 중공업, 모든 면에서, 이제는, 뭐랄까요. 세계의 탑 클래스는 아니지만, 세계와 견줄 수 있는 어떤 그 실력을 갖췄어요. 뭐 반도체, 또는 좀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AI 그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아직은 수준이 미달하지만 또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야. 우리가 또 알고 보면 AI 쪽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 그 미국이 견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견제가 들어가면서 그동안 너무 이제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품이 끼면서 그 거품이 좀 빠지면서 지금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성장을 극복하려고 밀어내기 수출을 막 하는 거예요. 밀어내기 수출을.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짱돌이라고 할까요? 그 짱돌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막고 있고. 그럼 미국이 그걸 막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관세를 올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국이 급부상했다. 급부상해서 우리를 이미 치고 올라갔다. 우리를 이미. 여러분, 전기차에 관해서는 중국이 탑이에요. 탑이고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이 탑이고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자율주행 기술도 중국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남은 거는요. AI하고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죠? 뭐 중화학고, 뭐 철강, 뭐 이미 그런 거는 뭐 저가로 만들어서 세계를 휩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도 이제 뭐 우리 거의 뭐 3위? 3위 정도, 하위 3위 정도. 그다음에 전자제품도 우리 LG전자, 삼성전자 1위, LG전자 1위, 삼성전자 2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데. TV 같은 것도 이미 2위권에 올라섰고, 뭐, 그건 어차피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승부가 나는 거니까, 뭐, 그것도 이미 이제 따라잡을 거고, 결국은 우리 산업이 얼마나 중국에 치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짱돌을 계속 맞는 거야. 그죠? 자, 첫 번째로 맞은 게 화학이고, 두 번째로 맞은 게 철강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우리 산업에 네 가지가 있는데, 주축 산업이.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잖아요. 그 네 가지 중에 두 개가 짱돌을 맞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비메모리는 어렵고, 뭐, 우리도 지금 뭐, TSMC를 못 쫓아와서 헤매고 있는데, 어렵고, 근데 메모리 쪽도, 뭐,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요, 결국은 R&D잖아요. 그죠? R&D인데, 이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인재가 많다 보니까 이 R&D 인력이 뭐 우리의 몇 배,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몇 배, 압도적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이 뭐랄까요,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이 세계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이 이렇게 막 저가를 밀어내니까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리고 있는 거야. 그죠? 휘청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보호무역 관세를 막고 있고, 우리도 지금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중국의 철강이 가득 쌓인 인천항. 인천항에 막 중국의 철강들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선제 관세를 우리도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철강 산업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 철강산은 무너지고 우리 화학산은 무너지면 우리는 완전히 쪽박차는 거야. 그 가장 많이 쓰는 원자재잖아요. 그죠? 원자재. 그걸 우리 국내에서 생산을 못 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그러면 뭐 중국이 마음대로 올리면 우리는 뭐 속수무책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중국산 이 철강이 유통량의 국내산 유통량은 중국산이니까 철강 때문에 국내산 유통량이 반토막 났다. 그러니까 뭐 중국산 철강이 한 반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반토막 났다. 이건 참, 근데 왜 분양가를 오르는지 모르겠어. 그죠? 어쨌든. 자, 철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주로 한번 석유화학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봐요. 정확히 다뤄보셔야 돼, 이건. 여러분, 우리 석유학 다니면, 회사 다니면, 뭐, 다 고액 연봉에, 막, 성과급도 받고,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수에 가면은,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이 굉장히 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완전 피바람 났다는 게 피바람. 성과급도 제로. 그 다음에 임원들도 대거 잘려. 그죠? 그리고 50대는 뭐, 그냥, 여지없이 뭐, 희망퇴직 받고 있어. 그죠? 그리고, 공장도 폐쇄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시죠. 하나토탈 같은 경우는 직원 성과급을 대폭 삭감했고, 뭐, 성과급을 삭감하면 다행이죠. 안 주니까 문제죠. 롯데그룹 화학군에서는 인사 피바람이 불었고, 여기는 뭐 그냥 그 CEO 수장도 다 잘렸고, 그리고 임원들 거의 한 60, 70% 잘렸을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하나토탈과 롯데케미칼의 올해 3분기 누적 적자가 1200, 그 다음에 6600억. 하나토탈이 1200, 롯데케미칼이 6600.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삼성화학이 있었죠. 이걸 하나에다 팔았잖아. 참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어요. 그죠? 자, 이 원인이 중국의 도약이라는 거야. 중국의 도약. 그리고 중국의 저성장. 이제 중국도 저성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물량들을 외국으로 밀어내게 하는데, 자, 우리가 짱돌을 맞고 있다. 짱돌을 맞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의 주요 타겟이다. 그죠? 올 들어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된 후판 115만 7,800톤, 지난해 112만 2,774톤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과 비교하면 80% 늘어났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거네요. 그죠? 근데 2022년과 비교해 보니까 80% 늘어났다. 그리고 가격은 국내산 대비 20%.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얘기도 못 하겠네. 분양가를 하도 올리니까, 야, 그러면 중국산 철강 써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분양가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 그죠? 자, 하나토탈 같은 경우에 상반기 이사 감사 1인당 평균 보수가 2022년도에 2억 5,800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23년도에는 1억 1천만 반토막 났어. 반토막 났어. 그래서 출장 경비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이게 문제는 이러다가 이거 생존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선도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도 중국의 저가 수주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다가 그나마 기술력, 그죠? 기술력으로 극복한 거죠. 그 다음에 LNG선 같은 거, 고부가치 배, 그거를 극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써서 조금 임금 단가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한 거예요. 지금 극복한 건데, 그나마 이제 산전한 건데, 이제 화학도 이제 그런 그 단계로 들어간 거죠. 이제 구조조정 단계로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몇 년이 갈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것들은 다 이제 폐쇄하고 이제 고부가 가치로 가는 거죠. 벌써 조선도 한번 고생했고, 그 다음에 LCD는 망했고, 우리가 중국 때문에 LED도 요즘 계속 적자 나고, 그죠? 중국 상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야. 중국의 경쟁력이,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가격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뒤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호황은 다 끝나고 뭐 연봉도 떨어지고 성과급은 제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미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은 사장단 13명 가운데 10명을 물갈이했고 이번 인사에서 30%에 달하는 롯데화학권 임원들이 짐을 쌌다. 짐을 싸야죠. 그죠? 자, 문제는 이 석유화학은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 중국도 후달리게 생겼어. 중국보다 센 중동이 온다는 거야. 이 기후변화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석유 수요가 줄어들었잖아요. 중동의 석유를 안 사는 거야. 그죠? 그리고 석유는 계속해서 막 생산하잖아요. 다른 데서 뭐 유전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값이 떨어지고 석유는 안 팔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아람코, 이 국영, 거의 뭐 이제 뭐 국영기업 같은 데인데, 자, 이런 데서도 그러면 이 남는 석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고민한 게, 그러면 우리가 정제해서 팔자.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자. 예. 그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자. 자기네가 원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면, 뭐 중국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 석유화학계의 생태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야. 이게 문제는 거야. 자, 1280만 배럴로 추정되는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의 31.2%를 석유 제품으로 제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니까 예전만큼 안 팔리고 그러니까 남는 거를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겠다. 자, 중국에 이은 아람코의 석유화학 공습이 예고된 만큼 기초 유분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의 살당은 참 한층 좁아진다. 자, 석유화학의 미래가 아주 암울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석유화학에 있는 업종들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타이반으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예요. 사실 이게 다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여수, 뭐, 대산, 그 다음에 어디죠? 뭐,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나주도 있고, 그런 공장들이 다 폐쇄되면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 지역이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젊은이들을 다 서울 가죠. 이렇게 옛날 구산업들은 완전히 사양길로 들어서 또 공장 폐쇄하죠. 그러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또 연장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올해까지 원래 했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또 연장한다는 거야. 미친 인간들이죠. 이거 미친 인간들이야. 아니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몇 년째 연장하냐고.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시민 단체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죠? 들고 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연장하면 이거 저항 운동을 피겠다. 맞는 말이에요. 지방은 지금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젊은이들 다 떠나죠. 외국인들밖에 없죠. 외국인 노동자밖에 없죠. 외국인 노동자는 소비가 또 안 되죠. 그런데다가 구산업은 자꾸 중국에 밀려서 공장 폐쇄로 가죠. 그런데다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안 하고 있죠.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열받을 수밖에 없다. 자, 아람코라는 회사가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석유화학 이 통합 시설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COTC 이 통합 시설. 이게 굉장히 강점이 있겠죠. 그죠? 바로 정유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 얼마나 이 강점이 있겠어요. 자기 원가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물류 비용도 안 들고. 우리는 물류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죠? 중동에서 석유 사 가지고 와서 울산에서 이렇게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고 얘네들은 그런 것도 안 드는 거야. 그런 통합 시설을 가지고 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좋겠냐고. 자, 이런 데서 이런 원유에서 나프타를 분해한 뒤 에틸렌딩 기초 유분을 생산하지만 일반 기업이 이제 이렇게 생산하지만 코티 시설이 있으면 원유에서 곧바로 기초 유분을 뽑아낼 수 있대.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과정이 생략되니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아람코는 이런 시설을 전 세계 8곳에 짓겠다. 자본력도 좋으니까. 그죠?